되게 웃겨요. 자,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늘은 이제 챕터 8이에요. 그렇죠? 챕터 8에 있는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먼저 보세요. A는 좀 좁히고요. 그렇죠? 뒤에 두 번째에다가 해외여행 객수라고 쓰고, 여기 연도금 2008년이고, 근데 2012년까지는 어떻게 하면 돼? 보세요. 우리 이거 배웠잖아.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거 배웠죠? 안 써먹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1199.6이고, 그렇죠? 옆에는 949.4고 1248.8이고 1269.4고 1373.7이고. 자, 숫자를 썼어요 지금.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병합하면 되죠. 여기 좀 넓혀주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보세요. 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쉼표 찍어주고 자릿수 하나 늘려주면 되지. 못 보셨어요? 다시 보세요. 쉼표 찍어주고, 쉼표 찍어줬더니 반올림 돼서 다 뭉개졌잖아요. 소수점 이하가. 그럼 어떻게 한다? 자릿수 하나 늘려주면 되지. 그러면 끝났어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 거 있네? 단위가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쓰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도 여기 자릿수도 조금씩 늘려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다가 색깔을 뭐라고 넣든 여기다 색깔을 뭐라고 넣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죠. 일단 여기가 중요한 거죠. 여기가 끝났죠? 입력 다 됐잖아요. 소수점을 먼저 찍어주고. 소수점은 당연히 먼저 찍어줘야죠. 1199.6이 데이터잖아요. 자, 얘를 쉼표를 찍어주면 1199.6은 있어요. 있는데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어주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런지 얘가 반올림을 하니까 1200이 된 것 뿐이에요. 그럼 자릿수 늘려주면 되지. 소수점이 한 자리든 두 자리든 세 자리든 늘려주면 되고, 줄이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그냥 그 시간에 공부하느라고 막 허덕대느라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차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입력을 다 하셔야 돼. 예. 차트 작업할 때는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데이터가 없으면, 이 데이터가 없으면 차트를 못 만들어요. 자, 근데 여기다 요거 한번 찍어 봅시다. 지금은 데이터가 해외 여행객 수 요것밖에 없죠. 근데 이게 국내 여행객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해외 여행객이라는 걸 기준으로 작업을 해서 요것만 보인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국내 여행객 수도 있을 수 있다면 어디다? 여기다 국내 여행객 수라고 쓰고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해외 여행객, 국내 여행객 뭐 두 가지밖에 없네. 뭐 국내 아니면 국외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목이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세 줄, 네 줄, 10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차트로 만드는 거죠. 자, 블럭을 먼저 잡습니다. 블럭을 잡아요. 그 다음에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면 세로 막대, 꺾은 선, 원형, 가로막대, 이런 그래프 종류가 여러 개가 좀 보일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냥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메뉴가, 차트가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나 이게 싫어. 그럼 다른 거 하면 되고. 근데 이거 했다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세로 막대 눌러 볼게요. 와, 세로 막대도 종류가 많네. 그냥 2차원 세로 막대가 있고 3차원도 있고 원통을 해놓은 게 있고 원뿔을 해놓은 것도 있고 피라미드처럼 쌓아놓은 것도 있고.
보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누적 막대도 있어요. 누적. 근데 얘는 누적할 게 없는데, 아, 이러면 되겠다. 2008년 요만큼, 2009년 요만큼, 2010년 요만큼, 2011년 요만큼, 2011년 요만큼. 그럼 이 전체가 뭐야? 합계가 되겠지.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보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2008년은 얼마큼, 2009년은 얼마큼 따로따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거죠. 뭐. 앞에 있는 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차트가 떡하니 만들어져요.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예쁘게 꾸며야지. 자, 보세요. 지금 원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차트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차트 지워져요. 차트 지워졌고, 다시 또 블록 잡아서 삽입에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차트를 선택하기만 하면 뿅.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두지 말고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내려놔도 되지 뭐. 그 다음에 크기를 바꾸고 싶을 때는 여러분이 요거를 크게 이렇게 넓히고 좁히면 하면 돼요. 좁히면 돼. 선생님 저는 막대가 안 생기는데. 안 생겨요. 자,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블럭 잡은 거를 보고 따라 잡으면 되는데 어커니 이렇게 잡아. 그리고 차트를 들어가. 눌러. 근데 이렇게 나온 거야. 아까 이렇게 나오신 분이 아까 한 분 있었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잡아. 죽겠어. 여기를 왜 잡아? 그 차트에 들어가. 이렇게 나와. 그리고 한 분은 또 흉 보는 김에 좀 봅시다. 요렇게만 해놓고 블럭을 잡으니까 차트는 뭐라고 하느냐, 어쭈구리 숫자가 두 개나 있네. 두 줄이 있네. 이거야. 숫줄이 두 줄이 있네. 그래서 아싸 하고 두 줄을 넣어주는 거야. 숫자가 두 개가 있잖아. 2008, 1199. 엑셀은 죄가 없다니까요. 발음하기가 좀 불편해요. 2008년 하고 하기가.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입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입력을 잘해야 돼요. 자, 입력했으니까 삽입에 가서 차트 했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하셨죠? 아, 그러면 90%는 끝난 거예요. 사장님 보세요. 해외 여행객 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주춤했는데 상승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 여행객 지금 여행사 하거든. 서부 여행사를 하는데 사장이 딱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해? 점차 느네. 점차 늘어. 줄지는 않네. 힘들다 해도 줄지는 않네. 그러면 내가 좀만 노력하면 어떻게 돼? 나도 장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건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갖고 하야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본 건 아니겠지. 자, 그 다음 마우스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 뭐가 돼야? 위치가 조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요 끄트머리 요 끄트머리 보면 8군데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는요, 먼저 이거 한번 볼까요? 어떤 거는요, 8군데 점이 있죠. 이렇게 포인트가 있죠. 8군데 이렇게 동글뱅이 점이나 네모 점이나 있잖아요. 근데 얘는 클릭해보면, 근데 클릭하세요. 그럼 꼭 여기 클릭해. 여기 클릭하고. 안 돼. 여기는 글자잖아. 여기 말고 이렇게 비어있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비어있는 데. 이런 데를 클릭하면 돼요. 얘를 클릭하고 움직이면 얘가 움직여. 안 된다고. 근데 여기를 클릭하잖아요. 얘 글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점이 나와 있어. 클릭을 하면 저 귀퉁이 하나, 둘, 그러니까 귀퉁이가 4군데가 있죠. 옆면, 윗면이 2군데, 8군데가 있는데 그 8군데를 이용해서 너비를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좀 크게 만들까? 그러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는 요거
얘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밑으로 내려가나 없애면 어떨까? 없애면 얘를 없애볼까요? 얘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딜리트 눌러보세요. 딜리트. 지워졌죠? 지워지면서 알아서 또 넓혀져요. 근데 아차, 나 그거 필요한데 그럼 넣어주면 되잖아. 넣고 빼는 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책을 볼게요. 하셨어요? 책 보셨어요? 121페이지. 자, 차트를 블럭을 설정한 후에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삽입에 가서 차트에 가서 제일 만만한 세로 막대를 했어요. 그 중에 묶음 세로 막대라고 하는 걸 했다 이거지. 그래서 121페이지 하단에 해외 여행객 수라고 하는 차트가 만들어졌고 끄트머리 점에 가서 좀 크기를 조절했어요. 여기까지는 다 하실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123페이지 보세요. 123페이지 보시면 이제 차트를 선택하는 건데 보세요. 마우스를 쓱 갖다 댔어. 이 차트 밖에다가 있다가 안에다 쓱 갖다 대면 보세요. 요렇게 4번 화살표가 나타났잖아요. 4번 화살표가 그때 클릭하면 돼. 근데 클릭할 때 글자를 클릭하지 말고 여기는 선을 클릭하지 말고 파란색 막대를 클릭하지 말고 그냥 차트 자체를 선택하자 이거지. 차트 자체를. 왜? 이걸 좀 옮겨보려고. 이렇게 움직여보려고. 근데 난 제목이 너무 커. 제목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제목을 작게 하고 싶어. 그땐 제목을 클릭하면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모자를 바로 쓰려면 모자를 잡고 돌려야지 모자는 가만히 두고 얼굴을 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차트 제목을 움직이려면 차트 자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트 제목을 클릭하면 되지. 그때는 얘는 몸통이고 얘는 모자고 뭐 이런 거지. 그런데 이걸 알아요. 제가 설명드리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 놓고 본인은 그게 헷갈리는 거야.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30년 동안 이 짓을 하고 살았으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는 머리에 박혀버렸어요. 몸이 기억을 해. 근데 여러분은 아직은 기억이 안 돼 있는 거라서 들을 때는 알겠는데 돌아서면 헷갈려. 이런 거예요. 자주 하시면 늘어요. 하루에 5번만 일주일에 1시간씩 5일간만 하세요. 월화수목금 매일 1시간씩 엑셀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도사 되셔. 근데 안 하셔서 그렇지. 자, 얘를 클릭했어요. 얘를 클릭하고 저기 위에 보세요. 저 위에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차트 밖을 클릭하면 사라졌다가 차트를 클릭하면 그때 또 나타나요. 차트에만 있는 도구야. 차트 도구. 자, 디자인에 가서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차트 레이아웃. 확인하셨어요? 네. 하나, 둘, 셋 보여요? 네. 클릭해봐. 아무거나 클릭해보면 알아서 막 생겨. 근데 3가지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또 내려가는 화살표가 하나 있네. 그러면 뭐 3개 그 다음에 또 내려가는 줄치고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자세히라고. 그렇죠. 눌러보면 한 11가지 종류가 보인다고. 이렇게. 그럼 그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이 중에 하나 골라보면은 지가 알아서 멋있게 꾸며준다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 고르면 되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를.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는 거야. 사장님은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사장아, 네 마음대로 골라서 봐라 이거지. 이 과장, 내가 사장인데 내가 좋아하는 형태로 당신이 나 좀 잘 보이게 꾸며줘. 이게 아니라 이 과장이 하는 말이, 사장님 당신 마음대로 보세요. 이거. 내가 엑셀 차트까지는 띄워놨으니까 사장아 네가 봐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참 차트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하고 직원한테 물어보면 직원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만들어 줬으면 볼 줄은 알아야지. 눌러서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좀 꾸미고 싶어. 아까 이거 해외 여행객 수라는 글자를, 이 글자를 나는 좀 위로 올리고 싶어, 아래로 내리고 싶어, 없애고 싶어. 그럼 이제 꾸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직원 보고 야 얘가 좀 위로 올려줄래? 아래로 내려줄래? 왼쪽으로 보내줄래? 이러지 말고. 자, 이쯤에서 122페이지 볼게요. 120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써있나 좀 보세요. 자, 122페이지에 이런 말이 써있네요. 차트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복잡하게 써있습니다. 맞죠? 자,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우리 화면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세요. 외래 관광객 수와 해외 여행객 수라고 하는 제목이 보이네. 우리도 제목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빨간 거는 외래 관광객 수고, 파란 건데 중간에 점이 찍힌 것 같은 거는 해외 여행객 수고. 외래 관광객 수는 뭐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이고, 해외 여행객 수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비교하는 것 같아. 근데 중간중간에 줄이 쳐져 있죠. 검은 줄이 1000만 명, 800만 명, 600만 명, 200만 명 단위로 줄이 쳐져 있어. 그 줄을 뭐라고 불러요? 책이 없나? 줄. 책이 또 없네? 그걸 눈금선이라 그래요. 눈금선. 200만, 400만, 600만, 800만, 1000만, 1200만에 가로에 시커먼 줄이 이렇게 하나씩 가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대면 주 눈금선 하고 떠요. 눈금선이 두 가지예요. 주 눈금선, 보조 눈금선. 그러니까 주 눈금선은 큰 거를 주 눈금선이라 그래요.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지금 요렇게 막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200이야. 그럼 이거 주눈금선이라 그래. 얘를 주눈금선이라 부르고, 여기에 120, 140, 160, 180, 200 하고 사이에 보조 눈금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엑셀에서는 보조 눈금선을 거의 안 써요. 주눈금선만 써요. 주눈금선만. 자, 빨간 거는 뭐라 그래? 빨간 거 외래 관광객 수죠. 파란 눈금은, 파란 꺾은 선은 해외 여행객 수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계열이라고 하지 뭐. 계열 11번. 그러니까 외래 관광객 수라는 계열과 해외 여행객 수라는 계열이 있어. 그럼 우리 화면, 우리 책에 지금 우리 그 엑셀로 실습하는 화면에는 뭐만 있어요? 해외 여행객 수라는 계열만 있죠. 다른 계열은 없지. 계열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7번 보세요. 7번은 외래 관광객 수라는 글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8번 해외 관광객 수라는 글자가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제목 있잖아. 제목. 3번 외래 관광객 수와 해외 여행객 수라는 큰 글자, 그거는 차트 제목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왼쪽 벽에 200, 400, 800 하고 항목이 무슨 글자가 있죠. 숫자가. 그 다음에 그 2008년, 2009년, 2010년 하고 아래쪽에 9번 뭐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왼쪽에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 200, 400, 800 이런 숫자가 있고, 아래는 몇 년도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항목이라고 불러. 항목. 근데 항목이 축이라고 불러. 축. 가로축, 세로축 이런 말이 있다고. 근데 그 축을 자세히 보면은 숫자가 적혀 있는 쪽은 숫자축. 근데 숫자축이라고 부르니까 좀 뭐해서 갑축 이렇게 표현해. 갑축.
갑축. 그 다음에 글자가 있는 쪽에는 글자축 하고 부르니까 좀 촌스러워서 항목축 하고 불러. 갑축. 근데 그 값이 왼쪽에 세로로 있는 게 아니라 가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그림에 요렇게 좀 요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숫자가 적혀 있고 이쪽에는 2008년 2009년에서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지금 값이 들어있지. 값이 들어있는 축이고 아래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이쪽에는 항목축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갑축을 자세히 보니까 세로에 있어서 세로 갑축, 가로에 항목축이 있으니까 가로 항목축 이렇게 하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근데 반대로 갑축이 가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가로 갑축 이렇게 부르면 돼. 그러니까 이걸 축이라고 부른다. X축, Y축 우리 들어보셨잖아. 그러니까 글자가 있는 축은 항목축, 숫자가 적혀있는 축은 갑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어서 갑축이 이게 아니라 가로에 있으면 가로축, 세로에 있으면 세로축. 그게 값이면 갑축, 글자면 항목축. 그리고 그 축 옆에, 축 아래에 무슨 글자가 있잖아요. 아까 그 7번에 보니까 외래 관광객 수가 세로로 써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갑축 제목, 축 제목이니까. 아래 10번은 연도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목, 축 제목 하고 부르는 거예요. 축 제목. 근데 가로축에 있다 그래서 가로축 제목, 세로축에 있으면 세로축 제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복에 여기 명찰 붙어 있으면 뭐야? 교복 명찰. 체육복에 붙어 있으면 체육복 명찰 뭐 이렇게 부르는 거지. 모자에 붙어 있으면 모자 명찰 뭐 이렇게 부르면 되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어려워? 이런 거를 처음 봤으니까 혼동되는 거지. 자주 보시면 뭐 그러려니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보세요. 우리는 지금 숫자가 하나만 있어요. 왼쪽에 숫자가 하나만 있어. 근데 우리 책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빨간 막대는 왼쪽 걸 보고 파란 거는 오른쪽 막대를 보라고. 그럼 왜 따로 놨을까? 따로 안 놔도 되는데, 제 생각엔 따로 안 놔도 되는데 따로 놨어요.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려고 따로 놓은 것 뿐인 것 같아요. 원래는 따로 놓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얘를 지울게요. 제가요. 여기다가 국내 여행객 수라는 거 한번 넣어볼게요. 제 거 먼저 보세요. 숫자가 좀 작죠? 일부러 좀 넣어본 거예요. 이제는 국내 해외가 두 개가 있으니까 막대가 빨간색 파란색 두 개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잖아. 그러니까 작은 거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작은 거를 어떻게 했냐면 꺾은 선호를 바꿔주고 뭐를 했냐면 이렇게 보조축으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은 주축, 오른쪽은 보조축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8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8번은 7번도 갑축이고 8번도 갑축인데 값이 왼쪽 오른쪽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축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왼쪽 축 오른쪽 축 부르기가 그래서 요 왼쪽 여기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왼쪽을 주축, 오른쪽을 보조축, 그 다음에 아래를 주축, 이 위를 보조축. 왼쪽 아래를 기본적으로 거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기본축이라고 부르는 거야. 기본축.
주축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주축이 있는데 오른쪽에도 축이 또 하나 생겼으니까 아 얘는 보조적인 축이구나. 그래서 보조축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의미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왼쪽 아래가 왼쪽이 주축이구나 아래가 주축이구나. 그래서 아 제가 주축 보조축 그러면 아 그래서 왼쪽을 주축 오른쪽을 보조축 몇 번 듣다 보면 또 이해가 되고 하다 보면 또 기억이 나고 또 돌아서고 까먹었다가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아 또 생각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원래대로 제가 해놓을게요. 삽입에 가서 이제 차트를 만들었는데 자 여쭤볼게요. 차트를 왜 만들어요 그러면? 한눈에? 예전에 그 웃기는 얘기 중에 웃기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당신을 본 순간 한눈에 반했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한쪽 눈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여자는. 그래서 난 분명히 편지마다 썼잖냐고. 당신을 본 순간 한눈에 반했다고. 슬퍼요 또? 웃기라고 한 건데. 걔는 여자분들은 감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구나. 남자들은 맞아 한눈에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이게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123쪽 갈게요. 123쪽에 가서 차트 레이아웃을 좀 멋있는 거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런 것도 바꿔보고. 근데 아까 우리 봤던 차트에는 막대만 디립다 꽂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딱 이 차트를 본 순간 일목요연하게 보는 거지. 이 숫자를 보면 이 숫자를 딱 본 순간 이 숫자가 얼마만큼 증가되는지 감소되는 건지를 잘 아시는 분도 있어요. 숫자를 딱 보면 분석력이 강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얘가 주춤했네? 올라가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이 숫자를 보면 어디가 많이 차이 난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차트를 보는 순간 한눈에 한눈은 아니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차트 디자인에 가면 종류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거. 근데 아까는 보세요. 2008년이 몇 명이야? 1200에 가깝잖아. 1200에. 딱 1200일까? 아니면 얘는 800하고 1000 사이인데 900은 넘은 것 같고 950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면 마우스를 거기다 쓱 갖다 대 이렇게. 거기다 쓱 갖다 대면 뭐라고 떠? 949.4 이렇게 나와. 마우스 갖다 대면 나와요. 그 사장님한테 2011년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갖다 대봐요. 갖다 대면 보일 거 아니야. 사장이 그것도 몰라? 이러면 이제 잘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눌러줘야지. 요거 말고 요 두 번째 거. 그러면 눈에 보이잖아. 그렇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라는 거지. 이렇게 보라는 거지.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얘를 제가 인쇄할 거예요. 인쇄. 자 보세요. 인쇄가 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인쇄가 된 것처럼 미리 보여요. 이렇게. 근데 제가 얘를 클릭하잖아. 이 차트 자체를 차트를 클릭하고 인쇄를 하잖아요. 여기 차트만 인쇄돼요. 차트가 아닌 밖에를 선택하고 인쇄를 하면 차트랑 시트랑 같이 인쇄되고, 근데 차트만 달랑 인쇄하려고 차트를 인쇄하면 몇 명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를 하라는 거지. 이걸 보여주라는 거지. 이거를. 자, 요런 모양 찾아보세요. 찾아볼 수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차트 레이아웃 종류 중에 5번째 레이아웃 5번을 선택하면 밑에 데이터까지도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 13번이지 122페이지
빨간 동글뱅이 안에 있는 13번 뭐라 그래요? 데이터 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가 필요할 건지 우리 사장이 뭐를 좋아하는지 모르잖아. 나야 담당자니까 나는 알지만 사장은 어떤 유형을 좋아하는지,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알아서 시켜줘야지. 아무거나 막 시켜놓으면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사장이 어떤 유형을 좋아할지를 잘 만들어서 사장님 통계 나왔는데요 하고 보여드려야지. 괜히 아무것도 이런 걸 해가지고 보여드리면 내가 몇 명이냐, 뭐 이렇게 정신사납니? 이럴 거라고. 이걸 좋아하는 사장이라면 몰라도 그렇게 항상 이거 봐, 보조누금선이 걸려있죠. 주누금선과 주누금 사이에 보조누금선이 들어있잖아요. 이걸 보여주면 사장 싫어해. 눈알 아프다, 맞아, 어지럽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일 만만한 거를 보여주고. 그러면 내가 사장이라면 어떻게 돼? 직원 시키지 말고 내가 해야지. 내가 해먹을 줄 알아야지. 그렇죠. 자, 124페이지 보세요. 디자인에 가면 아까 차트 레이아웃 우리 했어요? 근데 그 옆에 가면 차트 스타일이 있죠? 검정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녹색이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자, 보세요. 여기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옆에 가면 내려가는 화살표 또 있잖아요. 자세히 눌러보면 굉장히 많죠? 이 중에 약간 이렇게 음영 기운이 착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뭐 이런 걸 하든지 뭐 파란색으로 하든지 이건 뭐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고. 예? 어떻게? 요거요? 여기를 클릭하면 안 돼. 이 동네를 클릭하면 안 되고 꼭 여기를 클릭해야 돼. 차트를. 차트 자체를 선택하면 저 위에 메뉴가 있어요. 네, 나오죠? 그럼 디자인. 현재 디자인만 보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중에 차트 스타일이 있잖아. 차트 스타일. 그럼 저 끝으로 가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 밑에 보면 줄 쳐져 있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 눌러보면 종류별로 나온다고.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돼요. 고르시면 돼. 검정색으로 할지 뭐 이런 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꾸미는 거지 뭐. 이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고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여기 마우스를 쓱 갖다 댔더니 뭐라고 해요? 차트 영역, 차트 제목, 근데 눈금이 나와 있는데 여기 그림 영역. 근데 이 차트 영역이 허옇잖아. 여기가 겉에가. 얘를 좀 알록달록 꾸미고 싶어. 그러면 꾸밀 줄 알아야죠. 자, 꾸미는 거를 우리는 엑셀에서 뭐라 그랬어요? 서식 지정. 우리 그때 뭐 눌렀어요? 엑셀에서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했었죠? 차트 영역을 꾸미고 싶어. 나는 저 제목을 어떻게 꾸미고 싶어. 나는 요 계열 요거 막대를 어떻게 꾸미고 싶어. 그러면 거기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그럼 이 창이 떠요? 이런 창이 뜨냐고. 근데 채우기가 지금 뭐로 돼 있어? 채우기 없음. 자동 패턴 눌러보세요. 패턴. 그럼 이런 패턴이 보여요? 이런 패턴이 보이냐고. 이런 패턴. 와우, 이런 패턴이 보이네. 격자무늬 패턴. 응? 없어요? 패턴 없으면 단색 채우기 해보세요. 단색 채우기는 있지. 예, 그럼 거기에서 자 보세요. 단색 채우기인데 현재 색깔이 뭐로 돼 있어? 여기 색깔이. 눌러보면 되지 뭐. 이거 눌러보면
눌러보면 색깔이 변하지. 그럼 여기 있는 색깔 말고는 못 쓰나? 아니야. 써. 다른 색. 다른 색 누르면 색깔이 뭐가 쏟아져요. 눌러보세요. 이렇게. 나는 색깔을 빨간색 그랬더니 너무 빨개. 무슨 뭐 가수의 빨개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고추장도 아니고 이거 싫어. 그럼 색깔을 좀 은은하게 하고 싶어. 그럼 다른 색 눌러봐야지. 다른 색. 여기 색깔이 보여요? 이렇게? 그 중에 표준 색깔 말고 사용자 지정 색깔에 가면 색깔이 뭐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게 나올 거예요. 여기 몇 가지 색깔이 있게요? 요거는 몇 개 안 되죠? 200개도 안 보이는데? 그럼 사용자 지정에 하면 색깔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1677만 7126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러면 보세요. 제가 빨간색인데 요렇게 내려가면 요렇게 내려가면 여기를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색깔이 현재는 빨간데 약간 흐린색, 이건 짙은색, 또 파란색 계열 찍어 놓고 나는 좀 진한 거, 흐린 거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 이렇게 색깔이 있죠. 색깔. 근데 색깔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라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있죠. 그럼 여기 질감이라고 있어요. 질감. 약간 니리끼리한 게 나왔는데 그 질감이라는 거 눌러보면, 화살표 눌러보면 이런 화석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데님, 물방울 이런 거, 꽃다발 같은 거, 이런 문양들이 좀 있어. 물고기 화석 같은 거, 이런 거 보세요. 이런 화석 같은 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랑 박엽지, 뭐 대리석도 있어요. 대리석도 뭐 녹색 대리석 이런 거, 흰색 대리석. 아 근데 얘도 마음에 안 들어. 뭐를 했으면 좋겠더니 그래 내 컴퓨터에 그림이 있더라. 이게 그림. 이게 지금 그림이나 질감이잖아요. 질감은 딱 요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파일이라고 있잖아. 파일. 다음에서 삽입이라는 파일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돼. 얘를 누르면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사진이 보인다고. 이래. 사진이. 이런 사진이 보여. 그럼 사진 샘플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펭귄 이런 거 선택하면 펭귄으로 돼. 해보세요. 파일에 가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그림으로. 근데 이게 너무 또 진하면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뭐로 했냐면 아까 그 질감으로 가도 돼요. 질감으로 바꾸면 이렇게 화석 물고기 같은 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가 허옇죠. 이거 얘가 문제. 얘가 차트 전체는 지금 물고기 화석으로 바꿨는데 이 차트 막대가 나오는 데가 허옇게 돼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 보시라고요. 허연 데를 클릭해 보시면 또 그게 뭐라고 나와요?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돼? 채우기 없음 하면 돼. 채우기 없음 하면 뭐가 되죠? 흰색이 투명이 되죠? 투명이 되면 물고기 화석이 그 안에까지 채워지지. 자 일단은 닫아볼게요. 자 글꼴 선택하세요. 글꼴. 아 저기 제목. 다시 저는 색깔을 흰색, 그냥 간단한 색깔로 칠할래요. 흰색으로 칠할래. 흰색으로. 여러분 보기 좋으시라고 제가 흰색으로 했어요. 단색에 가서 흰색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색깔 그대로 넣으세요. 제가 색깔을 왜 흰색으로 했냐면 여러분 보시기가 불편해서. 자 차트 제목 클릭해 보세요. 차트 제목 글자가 너무 크지 않나요?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컨트롤 1번 눌러서 막 색깔도 넣고 꾸몄잖아요. 그런데 요 제목은 홈에 가면 여기 글꼴 크기 요런 거 있죠? 이거로만 하시면 돼요. 여기도 컨트롤 1번 누르면 돼요. 똑같아. 근데 컨트롤 1번 누르면 이 해외 여행객 수라고 하는 제목 있잖아. 제목을 없어요. 꾸밀 게. 이런 거는 가능해. 이건 가능하다고. 이거는 이렇게 꾸미는 건 가능한데 지금 제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이게 아니라 이 글꼴을 바꾸고 싶은 거야. 글자의 크기를 바꾸고 싶은 거야. 그때는 이거 눌러서는 안 된다고. 셀에서는 컨트롤 1번 누르면 글꼴의 크기를 바꿀 수가 있는데 차트에 있는 글자는 컨트롤 1번 눌러봤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홈에 가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글꼴 바꾸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바꿔야지 뭐. 글꼴의 크기를 좀 줄일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색깔은 요거로 바꿔야지. 글자 색깔은 뭐 빨간색 그럼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얘 해외 여행객 수라는 글자가 있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 얘가 여기 들어가는 바람에 차트가 좁아졌어. 얘를 빼자니 좀 그렇고 얘를 여기로 치웠으면 좋겠어. 여기로 밑으로. 차트 이제 범례라고 부르는데 얘를 아래로 내려버린다든지 제목 쪽으로 가버리고 싶어. 얘를 꾸며야 되잖아요. 그럼 컨트롤 1번 범례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그럼 떴네. 범례 서식에 떴죠. 어디로 가면 좋겠다? 아래. 그럼 아래로 가. 쥐가 아래로 갔잖아요. 오른쪽에 있던 애를 아래 그랬더니 아래쪽으로 갔잖아. 하니까 오른쪽엔 늘어나고 아래쪽에 채워지지. 이거를 마우스로 끌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명령을 줘. 야, 너 오른쪽 아니야 왼쪽 아니야 위쪽 이렇게. 그러면 알아서 가더라 이거죠. 알아서 가더라. 127쪽 보시면 거기에 해외 여행객 수라는 글꼴도 좀 바꿔보고 차트 전체 영역의 색깔도 약간 녹색 분위기로 냈잖아요. 그렇지. 연두색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도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차트 자체가 너무 적어. 양이 적어서 뭔가 좀 새롭게 꾸밀려니까 안 맞아. 자, 일단은 범례 서식은 닫아보는데요. 2009년도 거 보세요. 2009년도 거. 2009년도가 유난히 색깔이 어때요? 색깔 유난히 낮죠? 그러니까 나는 쟤를 빨갛게 표시하고 싶어. 저때 망했다 이거지. 망했다 이거야. 근데 보세요. 얘를 클릭해 볼게요. 얘를 클릭했어. 얘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얘를 클릭하는 거야. 근데 클릭했더니 어떻게 된다. 자세히 보세요. 화면을. 다 선택됐잖아. 이때 저기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이런 데 가서 특히 서식에 가서 이 채우는 색깔 있잖아요. 채우는 색깔을 채워버리면 한꺼번에 색깔이 변해요. 나는 원한 건 뭐였는데 2009년 거만 하고 싶었단 말이야. 자, 보세요. 다른 데 클릭했다가 다시 가볼게요. 2009년을 클릭하는 순간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다 선택되지 않습니까? 이때 2009년을 한 번 더 클릭해 보세요. 처음부터 더블 클릭하면 안 되고 클릭하고 다시 클릭을 하면 이제 2009년도만 선택이 돼요. 그리고 얘를 꾸미면 돼. 이제 어디 가서 컨트롤 1번 눌러서 꾸미던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에 가서 도형 스타일에 보면 도형 채우기라고 있잖아요. 채우기. 그래서 나는 여기서 빨간색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 얘만 빨간색 돼요.
그래서 이 132쪽에 보시면 그 책에서는 오른쪽 것만 2012년도 것만 빨갛게 됐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고.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요.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트를 변경하는 거. 지금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얘를 다른 그래프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막대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사장님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막대 그래프가 싫은 거야. 다른 그래프로 좀 보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제거하고 다시 차트를 블록 잡아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이 기존의 차트에다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뜨는데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차트 도구에 디자인에 가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어요. 자,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별도로 뜬다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차트 도구 디자인 메뉴에 가시면 차트 종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얘를 삭제하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차트 종류 변경만 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뭐 꺾은 선을 하든지 원형을 하든지 이 책에는 원형으로 하래요. 원형. 그 원형 선택해 보세요. 원형. 근데 원형에는 3차원이 있고 2차원인데 3차원을 하래요. 책에서. 그럼 3차원 선택하세요. 기본 차트 여기 보니까 뭐예요?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어. 2차원인지 3차원인지 대충 보시면 알겠죠? 앞에 있는 건 2차원이고 이건 3차원이라 3차원 선택하고 확인. 그럼 얘가 3차원으로 변해요. (3차원으로) 변했잖아요. 근데 우리 책 134페이지 보세요. 때깔이 마음에 안 들어. 때깔이 이거로 바꾸면 되지. 뭐 이거로 바꾸면 되지. 어디 저 끄트머리에 차트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차트 스타일. 거기 가서 자세히 여러가지 메뉴들 중에 여기 있네. 색깔 알록달록한 거. 이거 선택하면 뭐가 돼? 색깔 변하지. 이렇게 편하잖아. 그렇죠.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예. 그랬더니 빨간 거가 뭐고 연두색이 뭐고 보라색이 뭐고 파란색이 뭔지를 모르잖아.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빨간색 갖다 대면 2009년도 거 하고 뜬단 말이야. 근데 그냥 봐서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 차트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범례 옆에 레이블이라고 있죠. 레이블에 가면 안쪽 끝에 여기 값이 보여. 여기 지금 차트를 클릭했죠. 차트에 가면 디자인에 가서 우리가 뭐 했어요? 차트 종류를 변경했잖아. 뭐 2차원으로 하든 3차원으로 하든 변경했고, 그 다음에 색깔은 뭐 허연색으로 하든 빨간색으로 하든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골랐고 근데 값이 안 보이잖아요. 값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 레이블이 라벨이에요. 들어가면 라벨이 없었는데 레이블에 가서 가운데 줄지 끄트머리에 줄지 선택하라면 끄트머리로 가요. 근데 보세요. 빨간 게 949.4는 알겠는데 얘가 몇 년도 거야? 또 모르잖아. 마우스를 갖다 대면 뜨는데 사장님한테 갖다 대보면 될 거 아닙니까? 뭐하러 자꾸만 물어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장한테 알려주든지 사장이 엑셀을 배워야지 우리가. 그러면 요 숫자 보이세요? 숫자? 요 숫자?
숫자를 클릭하시면 돼요. 숫자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뭐를 꾸미고 싶으면 컨트롤 1번이에요. 제목을 클릭해서 컨트롤 1번 누르면 제목 서식이 나오고, 자 보세요. 제가 제목을 컨트롤 1번 눌렀어요. 조금 전에 실수로. 그런데 요거 숫자 있죠, 숫자. 얘를 클릭하는 순간 얘가 그쪽 서식으로 또 나와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값. 값에 체크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항목 이름 선택하면 뭐라고 나와요? 항목 이름. 항목 이름을 딱 체크하는 순간 몇 년하고 나오죠? 오케이. 그런데 보세요. 2010년 컴마 값이 보이죠? 여기 연도 옆에 값이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 좀 어려운 건데 보세요. 여기 구분기호가 뭐로 돼 있나 보세요. 구분기호가 컴마. 그럼 눌러. 줄 바꾸기 해봐. 줄 바꾸기. 구분기호가 컴마가 아니라 줄 바꾸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줄이 바뀌어. 2010년 하고 값이 보이고 2013년 2011년 값이 보이고 이렇게. 내가 일일이 엔터를 쳐서 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골라 이 중에서 골라. 여러분 댁에 가서 하실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복습하시는데 몇 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차트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차트를 잘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엑셀에도 차트 있고요, 파워포인트 차트가 있고요, 아리안글도 차트가 있고요. 거의 흡사해요. 근데 그 중에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는요 차트가 똑같아요. 100%. 안 틀려. 근데 아리안글하고 엑셀하고의 차트는 개발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차트라는 개념은 아까 한눈에 뭐 요약 보여주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 사용법이 좀 달라요. 근데 거기도 값축이 있고 항목축이 있고 제목이 있고 계열이 있고 서식이 있고 꾸미는 게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건 똑같지. 컨트롤 1번 눌러서 하는 건 아니고 아래한글은 그것만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똑같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 3차원 한번 가보세요. 3차원 여기 3차원이라고 있죠. 여기 3차원 서식이라고 있는데 여기 재질을 반투명 이런 걸로 하면 어떻게 될까? 부드러운 가장자리? 안 움직이나? 뭐가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안 변하면 말지 뭐. 자, 닫게 눌러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3차원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1번 눌렀을 때 나왔어요? 아까 우리 이거 했었죠. 이거 여기 글자를 클릭하고 3차원 서식 이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여기 말고 이 차트 자체를 클릭해보세요. 차트 자체를 클릭하면 3차원 서식도 있지만 3차원 회전도 있을거래요. 그럼 3차원 회전 눌러보세요. 있다. 뭐가 있다. X축, Y축 이런 것도 보인다. 그럼 X축을 막 변경해보세요. 아싸라비용 막 돌아. 360도 돌아. 0하면 원래대로. Y는 뭐야? Y는 이런 거 된다. 이런 거. 너무 눕혀놨더니 헷갈려. 그래서 좀 세워. 세울 수도 있어. 원근감도 있어. 원근감 이런 게 있어. 회전은 뭔지 아시죠? 회전은 뭐 이게 뺑뺑이 돌리듯이 판 돌리는 거지 뭐. 대충 연습해 보세요. 예. 근데 막 돌려놓고 봤더니 난리가 났지. 그럼 여기 기본 회전이라고 있잖아. 기본 회전. 얘를 막 돌려놨더니 엉망진창이 된 거야.
이거 누르면 원래 돼.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원위치 하는 거, 원위치. 아시겠어요? 어떤 말인지? 기본 회전 네, 누르세요. 닫아 볼게요. 지금 차트를 막 이렇게 돌려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세워보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근감을 해가지고 이 앞쪽이 크게 보이고 뒤쪽이 작게 보이고 반대로 뒤쪽이 크게 보이고 뭐 여러가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 2012년도를 보세요. 2012년도가 어때요? 그래도 크죠? 얘를 좀 돋보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밖으로 빼내면 밖으로 이렇게 빼냈잖아요. 제가 밖으로. 원래? 왜 안 빼네? 잠깐만. 자, 클릭했죠? 한 번 더 클릭하세요. 한 번 더. 그러면 처음에 클릭할 때는 피자를 쪼갠 것처럼 다 각각 선택이 돼요. 그 다음 2012년 걸 한 번 더 클릭하면 2012년 판만 선택이 되고, 이때 밖으로 빼내시면 2012년 거만 밖으로 빼내면 어떻게 돼요? 빠지죠? 아, 근데 또 잘못 건드렸지. 다 빠졌네. 다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 밖에를 한번 클릭했다가 처음부터 끌고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자,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클릭해가지고 얘를 밖으로 빼냈잖아요. 근데 빼내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다 뜯어진 거야. 그러면 요 밖에를 한번 클릭했다가 아무거나 선택하고 안쪽으로 끌고 당겨오면 다 붙어요. 또 그리고 또 하나만 다시 선택을 해서 밖으로 빼내면 또 빠지겠지. 근데 빼실 때는 그거만 선택하고 빼야 돼. 근데 그냥 모르고 왕창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왕창 빼버리면 얘도 빼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 각자. 왜 뺄까? 심심해서? 돋보이게 하려고. 요때 망했어, 요때 잘 됐어, 뭔가 좀 돋보이게 하려고. 사장님, 저희가 2009년에 주춤했습니다. 하고 잘 이게 좀 보이게 하려고. 근데 2012년도는 흑자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136쪽 데이터를 입력하지 마시고 불러오세요. 불러오시라고. 여기 이렇게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면 다 함께 차차차가 다 함께 즐기는 엑셀 2010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책이 다 함께 즐기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엑셀 2010 더블 클릭해서 챕터 9 우리 9장 배우잖아. 지금 더블 클릭하면 거래입금 현황, 입출고 내역서 완성, 입출고 내역서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할 거냐면 입출고 내역서 완성된 거 말고 요거 제일 밑에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면 우리 13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보일 겁니다. 해보세요. 입출고 내역서라고 하는 자료를 우리가 불러왔어요. 뭐 입력하시는 연습이야. 뭐 이제 충분히 하셨을 테니까 입력을 이제 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제 가져와서 입출고 내역서라는 글자를 본래는 어떻게 됐어요? 이쪽에 있었겠지.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병합을 하고 꾸몄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색깔도 이렇게 알록달록 넣은 거는 뭐 나중 문제고,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건 아니고. 자, 지금 볼게요. 이 데이터가 날짜별로도 돼 있고 거래처별로도 돼 있고 입출고별로도 돼 있고 품목별로도 돼 있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사장님이라면 이거를 거래처별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 입고는 어떻게 되고 출고는 어떻게 되고 입출고별로 해볼까? 아니면 품명을 기준으로 해볼까? 날짜별로 한번 해볼까?
지금이야 뭐 6일자가 하나, 7일자가 두 번 있었지만 여러분이 실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7일자에 10번이 있을 수고 100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정리해 보자 이거지. 그러면 이 중에 뭔가를 기준을 잡아야 돼요. 뭔가를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뭐라고 부르느냐? 키라 그래요. 키. 뭐라고 부른다? 키. 영어로 키라 그래. 키. 어디 갔어? 아, 이게 키. 이렇게 불러요. 키. 그러니까 항목인데 다른 항목과 구분하기 위한 항목. 그걸 키라 그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는 항목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몇 명 있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몇 명 있고 이렇게 하려면 이름을 키로 하면 되고, 또 성별이 있겠죠. 남자냐 여자냐. 그럼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성별이 키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과장, 직책별로, 또 부서별로, 학년별로, 반별로, 또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야구 좋아하는 사람, 취미별로 항목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거를 키라고 하고, 그 구분하는 키 값이 유일한 것. 난 3학년 2반입니다. 그러면 3학년 2반이 나만 말고 또 있을 수 있죠. 홍길동도 3학년 2반이래. 일찜에도 3학년 2반이래. 같은 반이야. 그러면 걔하고 나하고 같은 반이잖아. 그러면 그거는 유일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신상 기록 중에 유일한 게 뭐가 있어요? 주민번호 같은 거. 건강보험 증서라든지 번호라든지 사회보험, 미국에는 사회보장번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 말하면 군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만 갖고 있지 딴 사람하고 달라. 이런 유일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마스터 키라 그래요. 마스터 키. 유일한 거. 근데 쟤도 갖고 있네? 난 남자야. 쟤도 남자네. 이건 아니죠. 그건 안 돼. 마스터 키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성별을 기준으로 정렬하시오. 남자끼리 모이고 여자끼리 모이고 이렇게 해라 이거. 그럼 남자는 남자끼리 모으고 여자는 여자끼리 모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은 남자라면 서울 출생, 경기도 출생, 뭐 인천 출생하고 구분할 수도 있겠죠. 같은 서울 출생이라면 예를 들어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야구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1차 키, 뭐 2차 키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단 말이에요. 3차 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1차 키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라이머리 키. 얘는 뭐 세컨더리 키. 뭐 세 번째야 뭐 서드 키, 포드 키 이렇게 쓰겠지 뭐. 이렇게. 이런 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엑셀에서도 나오고요. 엑셀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실 때도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알고 계셔야 돼. 예. 자,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먼저 볼게요. 책에서는 137페이지 보세요. C의 네 번째를 선택하래. C의 네 번째가 뭐예요? 거래처별로 선택하라는 거지. 그러면 C의 네 번째를 굳이 선택할 필요 없이요. 보세요. C의 네 번째, 이 C 네 번째 있잖아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블록 잡으면 안 되고요. 블록 잡으면 안 되고 이 안에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꼭 C의 네 번째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래놓고 데이터에 가면 데이터란 메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름차순 기역에서 히읗 가나다 순으로 하라고. 작은 게 앞에
큰 게 뒤에 오라고. 이걸 우리는 오름차순 정렬이라 그래요. 오름차순.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번호 매기죠, 번호. 번호 어떻게 매겨요? 1등이 1번, 2등이 2번 이렇게 안 매기죠? 그러면 저 끝번호는 어떻게 살아? 그 반 꼴찌잖아. 그럼 못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름 순서대로 하든지, 여학생들은 이름 순서대로 많이 하더라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 줄 서 그래. 그럼 코택지 많은 게 1번이야. 1번이야. 저는 저 끝에 섰었어요, 항상. 제 키가 지금 중학교 때 키니까 그때 성장하고 이제 멈췄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끝번이야. 70번 뭐 이렇게. 그러면 오름차순이란 말을 했어요. 제가 오름차순은 뭐다? 1에서 기역에서 히읗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ascending sort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내림차순은 거꾸로 히읗이 먼저 와야 되고 기억이 나중에 오는 거죠. 이거는 descending sort라고 그래요. descending sort.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오름차순 ascending, 내림차순 그럼 descending. 학생들한테는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좀 알고 계셔야 돼. 혹시 어제 VZ 공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드라마 보셨나 보다. 거기 보니까는 돈 있죠, 돈. 화폐에 보면 돈 번호가 있잖아. 근데 1, 2, 3, 4, 5, 6 이렇게 번호가 순서대로 나가는 게 어센딩 무슨 화폐래. 어떤 사람이요, 5만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를 가져와서 자기 번호가, 돈 갖고 있는 번호들이 똑같은 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올라가는 숫자 뭐 아니면 987654 이렇게 나가는 번호도 있대. 그래서 가져가서 감정을 했는데 100만원어치 가져왔는데 1000만원이가 나왔어요. 그 번호 그 비싸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화폐가 7자리 숫자로 돼 있는데 만약에 2000-123 돼 있으면 2000년 1월 23일생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그 선물을 해준대. VJ 특공대 그게 나왔더라고. 근데 구겨진 돈은 의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세뱃돈 준비하실 때 은행 가서 받고 오시잖아. 근데 딱 번호부터 보셔. 그래서 뭐 333333 똑같은 번호 있으면 주지 말고 갖고 있어. 그래서 그거 팔면 돈이 많이 생기나 봐요. 별걸 다 해. 근데 돈이 없어서 은행 가서 바꿀 돈이 없어서 문제지. 여러분 이제 되게 1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게 5만원짜리가 새 거 있으면 번호부터 보시라고. 새거 아니도. 의미 없대요. 새 거 구겨진 거는, 어떤 사람이 구겨진 걸 가져왔는데 네. 구겨진 건 그냥 쓰세요 그러더라고. 깨끗한 거여야 된다. 깨끗한.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있잖아요. 번호가 똑같은 거 있어. 엄청 비싸대. 그러면 그거를 선물하잖아. 그럼 그 사람이 복을 받는. 뻥이지 무슨 복은. 자 볼게요. 별 얘기 다 한다. 자, 그래서 거래처라는 데다 클릭해놓고 오름차순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공주무역이 앞으로 가고 성업무역이 뒤로 갔어. 오름차순 뭐 내림차순 해보세요. 뭐 어렵지 않잖아. 자, 수량에다 클릭하고 수량에다 클릭하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날짜에다 클릭하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순서대로 나열되죠?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야. 다시 보세요. 거래처에다 클릭하고 오름차순을 하면 공주무역끼리 모이고 성업무역끼리 모인다고. 입출구에다 클릭하고 오름차순 누르면 입고가 앞에 있고 출고가 뒤. 가나다 순이니까
그러니까 숫자에다 클릭, 수량에다 클릭하고 오름차순 누르면 작은 게 앞에 큰 게 뒤에 있잖아. 맞죠? 1m짜리 앞에 있고 2m10짜리 뒤에 서 있는 거지 뭐. 근데 책에서는 거래처에다 클릭하고 오름차순 하래요.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뭐 다음 페이지 보세요. 138페이지.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같은 공주무역끼리 보세요. 같은 공주무역끼리. 공주무역 3개가 있죠. 근데 입출고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출고, 입고 이렇게 돼 있죠. 성업무역은 출고 2개, 입고 하나 있죠. 근데 나는 공주무역별로 묶어놓고 입고가 이응이고 출고가 치읓이니까 입고가 먼저 오면 좋겠어. 그러니까 공주무역 중에 입고가 앞에 오고 출고가 뒤로, 또 성업무역도 입고가 앞에 오고 출고가 뒤로 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섞이지가 않았거든 막. 그러면 기역에서 히읗, 히읗에서 기역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요거 갖고는 안 돼. 그때는 정렬이란 글자 있죠. 정렬이란 글자 보이잖아요. 얘를 누르는 거예요. 눌러보세요. 얘를 누르고 지금은 거래처별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하나 추가할 거야. 기준 추가 누르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럼 여기 기준 추가에 빈칸 있잖아. 빈칸을 눌러서 입출고를 선택하고 입출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되지. 자, 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거래처별로 정렬하시오. 근데 거래처가 같으면 입출고별로 정렬하시오. 그러니까 1차 기준키, 2차 기준키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책에서는 1차 기준키, 2차 키, 1차 키 이런 말을 안 하고 거래처별로 정렬하시오. 거래처가 같으면 입출고별로 정렬하시오. 이렇게만 얘기하지. 근데 그 첫 번째 거래처라는 항목이 이 키가 뭐다? 1차 키. 같은 키가 값이 같으면 어떻게 돼? 입출고별로 하시오. 이건 2차 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눌렀더니 공주무역이 3개 있는데 입고는 입고끼리 모이고 출고는 모이고, 성업무역도 입고 모이고 출고끼리 모이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정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39쪽에 보시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입출고 값이 오름차순 정렬을 하시고, 입출고가 같으면 수량이 큰 것부터 내림차순 정렬을 하래. 해보세요. 시작. 이거 갖고 해보시라고. 보세요. 지금은 정렬에 들어갔는데 아까 거래처별로 그 다음에 같은 거래처별로 있으면 입출고별로 하라 그랬는데 얘를 다 지워버리고 해도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근데 아까는 있었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거래처가 아니라 입출고고, 두 번째는 뭐야? 수량이잖아. 근데 입출고는 입고 출고니까 오름차순이고, 수량은 큰 게 위에 있어야 되니까 오름차순이 아니라 뭐다? 내림차순이고. 잠깐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화살표를 꼭 굳이 안 누르고 이 글자 눌러도 화면이 나와요. 정직하신 분은 꼭 여기 화살표 누르더라고. 근데 요령 있는 사람은 그냥 글자 눌러도 돼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입고는 이곳끼리 모였잖아. 이곳끼리 모이고, 출고는 출고끼리 모였는데 큰 게 위에 있고 작은 게 위에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자, 그 다음 자, 품명을 보세요. 품명. 이제 품명별로 정렬하고 싶은데, 품명이 GX01이, GX02가, GX03 세 가지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나다순으로 정렬하면 어떻게 돼요? 품명에다 클릭해놓고 오름차순 정렬하면 GX01, 02, 03 순서대로 나올 거 아니야. 역순하면 어떻게 돼? 3, 2, 1로 나오겠지. 글자든 숫자든. 근데 나는 2가 제일 앞에 나오면 좋겠어.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우리 회사는 2번이라고 하는 품명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가 봐. 그 다음에 1번이고 3번인가 봐. 그러면 이거를 백날 정렬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내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 맞죠? 그땐 정렬 누르세요. 누르시고 아까 기준이 없었는데 기준을 새로 뭐 있으시면 있는 대로 쓰시면 되고, 기준이 여러 개가 있으면 뭐야? 굳이 안 쓰는 기준은 삭제해야 돼요. 기준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면은요 일 못해요. 그러니까는 기준을 필요 없는 기준은 어떻게 된다? 삭제를 해서 하나만 만들어 놓고 쓰고 필요하면 또 추가하면 되니까. 자, 정렬 기준은 품명이죠? 품명이잖아, 품명. 근데 그냥 오름차순 정렬하면 어떻게 돼요? GX-01, GX-02, 03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2, 1, 3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그랬지. 그럼 가보세요. 여기 오름차순이라고 되는 걸 눌러보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또 뭐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럼 내 마음대로 가서 클릭하고 요 내 마음대로 요 자리에다가 똑같이 대문자 소문자 구별 똑같이 해야 돼요. GX02 이 책에는 1 다음에 3 다음에 2가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저는 바꿔서 2, 1, 3 순서대로 할 거니까 GX-02, GX-01 엔터 치고 GX-03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고 엔터 치고 글자를 쓰고 엔터 치고 다 썼으면 추가. 그럼 이제 새로운 항목이 하나 생긴 거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순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해 보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정렬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죠? 자, 이건 입출구에다 클릭하고 오름차순 하세요. 그냥 입출구에다 클릭하고 오름차순, 기억에서 히읗. 그럼 정렬을 왜 할까요? 여러분 정렬하는 거 있죠. 정렬. 지금 정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정렬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정렬이잖아요. 그 정렬을 왜 할까? 누가 제일 작은지 누가 제일 큰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수량을 봤을 때는 큰 게 얼마고 작은 게 얼마인지 구별하기는 쉬웠어요. 근데 지금 입출구에다 놓고 정렬했잖아. 그럼 입구가 큰 거고 출구가 작은 거고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 정렬을 하면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 알겠고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냐면 그룹별로 모을 수가 있어. 그룹별로 뭐 한다? 그룹별로 뭐라고 해야 되나? 나열한다고 해야 되나? 나열? 그룹별로 모을 수가 있다고. 자, 그룹별로 모여서 입고가 3개가 있고 출고가 3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입출고 중에 지금 입고하고 출고는 2개밖에 없겠지만은 거래처별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거래처가 막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룹별로 모을 수가 있다. 알겠지? 그럼 그렇게 그룹별로 모아서 분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입고는 몇 번 있었고 출고는 몇 번 있었고
입고별로 봤더니 수량이 평균이 얼마 되고 출고는 수량 평균이 얼마고 이렇게. 또 입고별로 봤더니 건수가 3건이었고 출고별로 봤더니 건수가 3건이고 입고별로 봤더니 최대값이 얼마고 합계가 얼마고 이렇게 그룹별로 모아서 분석을 하려고 그래. 계산을 하려고 그런다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분합이라 그래요. 부분합. 남자는 남자끼리 모으고 여자는 여자끼리 모아야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나오고 남자 중에 1등이 누구고 여자 중에 1등이 누구고 최대값이 얼마고 이거 나오잖아요. 막 섞어놓으면 힘들잖아. 섞어놓으면 힘들지. 그래서 부분합이라는 걸 지금 이제 할 거예요. 근데 부분합을 하려면 정렬을 해야 돼요. 정렬을 안 해놓고 흩어져 놓고 작업하면 남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흩어져 있으면 남자가 10명 있네 그랬더니 여기도 남자 있어요. 그럼 니들 일로 와. 합이 15명이 됐더니 여기 남자 또 있어요. 그러면 분석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정렬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이렇게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하고 딱 바로 계산이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합이라는 거를 계산할 때는 뭐라고 나오냐? 반드시 정렬을 하세요 라고 보통 나와요.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입출고에다 클릭했잖아요. 이렇게 정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끄트머리로 가면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부분합. 지금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판 저 끄트머리에 부분합이라고 있죠? 누르세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까 그룹별 계산이라 그랬어요. 부분합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분적인 합계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룹별 계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를 기준으로 뭐를 계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아까 입출고별로 정렬했죠? 입고가 몇, 출고가 몇, 이거 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럼 그룹할 항목이 뭐야? 당연히 입출고지. 당연히 입출고지. 맞겠죠? 맞겠죠? 입출고별로 정렬한 이유가 입출고별로 그룹별 계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입출고별로 정렬을 한 거라고. 그런데 이 부분합을 딱 선택하면 항목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걸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날짜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꿔줘야지, 입출고. 만약에 거래처별로 정렬을 했으면 당연히 그룹할 항목은 거래처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입출고별로 했으니까 입출고를 클릭하고. 자, 그 다음 수량이 숫자죠. 그게 뭐를 구하래요? 합계를 구하래. 그럼 확인 누르세요. 합계가 나왔네? 입고의 합계가 얼마야? 560. 출고 합계는 얼마야? 360. 전체 합계는 얼마야? 960. 나왔죠? 그렇죠? 다시 부분합. 자, 이번에는 합계 말고 개수로 가고 싶어요. 개수. 근데 뭐의 개수로 갈 거냐면요, 품명의 개수로 갈 거예요. 품명. 그러니까 아까 합계로 돼 있었고 수량이라고 돼 있었는데 합계를 개수로 바꾸고 수량은 빼고 품명을 선택했다고. 해보셨어요? 그럼 확인 누르면, 자, 보세요. 입고는 몇 건? 3건. 출고는 몇 건? 3건. 합의 몇 건? 6건. 뭐 품명의 개수를 계산하던 거래처의 개수를 계산하던 하여튼 입고는 3개고 출고는 3개잖아. 이렇게. 자,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번엔 평균으로 바꿀 거예요. 평균으로. 아까 개수로 했던 거를 평균으로 바꾸세요. 근데 품명은 뭐예요? 지금 품명은 글자예요, 숫자예요? 이 품명은 숫자의 글자예요. 글자잖아요. 글자 GX0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평균 내냐고. 평균 못 내지. 수량이 숫자니까 수량을 찍어야지. 그때는.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또 평균 나왔지. 근데 사장님이 야, 평균 말고
평균도 나오고 합계도 나오게 하래. 그러니까 부분합에 가서 그러면 평균 보지 말고 합계 보세요. 평균도 보고 싶어. 그럼 평균 보세요. 그럼 너 나가 그러지. 꼴보기 싫어서 나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과장이 잘못한 거야, 직원이. 자, 부분합에 가서 지금 수량의 평균이 나왔던, 수량의 합계가 나왔던 하나를 더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 보세요. 저는 지금 평균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합계가 필요하면 되잖아, 합계. 근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나?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대치가 돼 있는 바람에 아까 평균이 계산한 걸 합계로 바꿔라 그러면 그게 획 지워지고 합계로 바뀐단 말이야. 새로운 값으로 바꿔치기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뺐잖아요, 지금 이렇게.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나와. 합계도 나오고, 근데 합계라고 안 나오고 요약이라고 나오지만 합계도 나오고 평균도 나오고 나오더라 이거지. 해보셨어요? 이렇게 꾸미는 거야. 이렇게 내 마음대로 꾸미는 거야. 자, 왼쪽 거 보세요. 왼쪽 여기 1, 2, 3, 4 이런 거 있어요? 1번 누르면 뭐가 나오나? 1번 누르면 전체가 나오고 전체 통계만 나오고 2번 누르면 뭐가 나와? 그룹별 아까 계산한 거. 3번 누르면 추가된 함수 나오고 4번 누르면 개별적으로 다 나오고. 근데 부분합 안 하고 싶어. 헷갈려. 그럼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부분적인 그룹별 계산한 건 사라지고 원래 것만 남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상이 없더라 하는 거지. 이상이 없더라. 자, 145페이지 밑에 보세요. 그룹화하지 않고, 즉 정렬을 하지 않고 부분합을 계산하면은요, 입고가 저 위에도 있고 중간에도 끼고 하니까 난리를 친다고. 입고가 위에 2개, 출고가 2개, 입고 하나, 출고 하나. 입고, 출고 2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입고하고 출고 2가지에 대해서만 쫙 뭐가 나와야 되는데 입고가 저기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엉망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입고끼리 모아놓고 출고끼리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 모으는 게 정렬을 하면 금방 모아지니까 그래서 모아라 이거지. 자, 147페이지 보시면 그 윤곽 끼워 누르는 거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 좀 하고 그 다음 146조 6번 보세요. 6번에 동글뱅이 4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자, 지금 아까는 평균을 구했는지 이번에 합계를 구했는지 이번에 평균도 넣고 싶은 거야. 그럼 아까 계산한 게 어떻게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라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선택 해제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뭐가 된다? 새롭게 바뀌는 게 아니라 추가된다 이거지. 우리 지금 실습해 본 거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0페이지 준비하시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아까 품목별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뭐 정렬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엉망진창으로 정렬이 돼 있었는데 잠깐만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나? 네, 여기 보세요. 프린터, 스캐너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품목별로 정렬을 하면 스캐너끼리 앞에 있던 뒤에 있던 모이잖아. 프린터끼리 모이잖아. 이렇게 놓고 부분합에 가면 제일 먼저 품목 코드가 첫 번째 있었잖아요. 첫 번째 품목 코드별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무조건 합계부터 계산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항목이 이익금액이지 않습니까? 얘가 체크돼 있어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부분합을 딱 선택하면 딱 요렇게 나와. 근데 우리는 아까 품목별로 어떻게 했어요? 정렬을 했죠. 그러니까는 품목 코드가 아니라 품목별로 그룹을 줘야지. 그러려고 정렬한 거니까. 그 다음에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출고량 이익금액 말고 출고량에 뭐를 구하래요?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을. 그래서 구했어.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또 이익금액, 출고량은 또 빼고 이익금액만 갖고 따지래. 이익금액에 뭐를? 합계를 구하래. 근데 확인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먼저 계산한 평균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빼라 그런 거죠. 그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된다? 책하고는 순서가 다를지라도 지금 평균 먼저 구했고 합계 나중에 구했지 않습니까? 구해졌지 뭐. 자, 그 다음에 왼쪽에 1, 2, 3, 4라고 하는 이거 윤곽기호가 있는데 그룹해자라고 하는 그림 말고 그림을 선택하면 이상한 거 나오니까 그룹해자라는 화살표 글자를 누르면 윤곽지우라는 게 있어요. 그 윤곽지우기를 누르면 왼쪽에 있는 윤곽이 싹 사라지거든. 그럼 일목요연한 결과만 나왔지. 그렇죠? 이대로 이제 제출하는 거예요. 시험에는 보통 이렇게 하라 그래요. 굳이 왼쪽에 있는 1, 2, 3, 4는 제거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제거하라 그러면 제거하면 되고, 그렇죠? 예. 자, 이것이 14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150페이지로 갈게요. 뭐 아까 부분합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동 필터하고, 사실은 자동 필터는 쉬운데 고급 필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책에 보면은 150페이지 자세히 보시면 한 10줄 정도 들어있죠? 데이터가. 근데 예를 들어서 거래처가 한 3,000군데가 있으면 그 3,000군데를 정렬해야지. 그래갖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동 필터나 고급 필터나 데이터가 3,000개가 있던 30만 개가 있던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나보고 30만 개를 입력하라 그러면 힘들지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내가 분석할 거 아닙니까? 분석하는 거에 10개든 100만 개든 상관없잖아. 자, 그럼 이 데이터 불러올게요. 10장에 있는 문화유산 국보, 얘를 한번 불러와서 이거 가지고 한번 꾸며보자고. 자, 지금 문화유산 국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왔어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문화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근데 문화유산 국보가 1호부터 10호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몇 회코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숭례문이 명칭이고 분류는 성곽시설이고, 숭례문이 문짝이 아니라 성곽시설이라고. 우리나라 지금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게 성곽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탑이라고 되어 있고, 진흥왕 순서비는 비라고 되어 있고, 어떤 건 석등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건 조선시대 거고, 어떤 건 신라시대 거고, 어떤 거는 몰라. 시대를 몰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10개가 아니라 이게 한 10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선시대 것만 보고 싶어. 고려시대 것만 보고 싶어. 근데 정렬을 하면 어떻게 돼? 정렬을 하면 조선은 조선끼리, 신라는 신라끼리, 통일신라는 모이겠지. 근데 번호가 어떻게 돼? 엉망진창됐잖아. 이렇게 말고 번호는 그대로 두고, 탑은 탑만 보이면 좋겠어. B는 가리고 탑은 탑만 보이면 좋겠어. 조선시대 것만 보면 신라나 통일신라는 안 나오고 조선시대 것만 딱 보이면 좋겠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필터예요. 그러면 그냥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여기 아까 우리 정렬 옆에 보면 깔때기 그림 있잖아요. 필터 누르세요. 다시 누르면 빠져요. 누르면 깔때기, 다시 누르면 빠지고, 누르면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조선시대 것만 찾아볼 거예요. 조선시대 것만.
그러면 시대 옆에 화살표 있죠? 눌러. 그러면 나오네. 그럼 이 중에 뭐만 하라고? 다 빼고 조선만 선택해. 조선만. 그리고 확인 누르면 조선시대 거만 탁 나와요. 다른 거는 안 나와. 가려. 자, 이번에 조선시대 거 들어가서 다 나오게. 모두 선택하면 다 나오겠죠. 다 나오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탑만 보고 싶어. 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류에 가서 다른 건 다 빼고 탑만 보면 되잖아. 탑. 이게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탑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만 나와. 다른 건 안 나오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분류를 뭐라고 했어요? 여기 분류 옆에 깔때기가 생겼어. 아까는 삼각형이었는데 아까 분류를 탑이라고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 깔때기에다 딱 갖다 찍으면 뭐라고 됐어요? 분류가 탑하고 나오거든. 그런데 시대 걸 가볼 거예요. 시대. 분류는 그대로 두고 시대를 가서 통일신라만 선택해보세요. 통일신라만. 나머지 다 빼고 통일신라만 선택을 해보자고. 그리고 확인 누르면 뭐가 될까요? 통일신라 것만 나오겠죠? 근데 아까는 탑이었잖아. 탑이면서 통일신라네.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탑으로 분류되어 있는 유산만 국보만 봐라.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보이는 거죠. 자, 이제는 깔때기가 두 개 생겼어요. 두 번 걸른 거지. 그럼 가서 모두 여기 필터 해제 눌러도 돼요. 필터 해제 누르면 다 나와. 시대도 가서 깔때기에 가서 필터 해제라고 있어요. 필터 해제. 이거 누르면 필터가 뭐예요? 필터 걸러내는 거잖아. 오일 필터, 뭐 공기 에어 필터, 뭐 이런 필터. 되땅 쉽죠? 되게 쉬워요. 자, 그러면 충북 것만 보세요. 충북 것만. 책을 막 찾아봐. 어디 설명이 있는지 빨리 찾아보셔서 충북 것만 찾아보세요. 충북 것만 찾는 기능이 있나 보자. 충북 것만 찾는 거는 없네. 설명이 큰일 났다. 막 찾아보세요. 충북 것만 있나 보자. 없네. 알고 문제를 낸 건 아닌데. 충북 것만 찾아보라고. 충북. 소재지가 충북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찾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걸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명령을 탁탁 주면 충북 것만 쫙 남아요. 한번 해보세요. 고생. 지금 필터를 걸었어요. 그래서 분류를 예를 들어서 나는 석등만 쓸 거야. 그러면 석등만 나오고, 나는 필터를 해제했다가 이번엔 소재지로 가서 필터에 가서 시작 글자가 있어. 시작 문자. 그 뭐로? 충북으로 시작하는 것만 좀 찾아보자 이거지.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충북 것만 나오고. 자, 그러면 제가 군의 군 여기 보면 여주군, 보은군, 부여군, 군이 있죠. 군에 소재되어 있는 것만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재지 삼각형 눌러서 필터에 가서 끝글자가 군이죠. 끝문자에 가서 군으로 끝나는 것만 찾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 무슨 군만 나오겠지. 그렇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이제 그런 특성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신라 시대 것만 찾으세요. 통일 신라든 신라가 들어가 있는 것만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아? 신라만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찾아? 그러면 시대 가서 우리 뭐 누른다? 텍스트 필터에 가서 포함하는 글자, 뭐 끝글자로 되던, 근데 시작 글자는 아니죠. 통일은 통일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끝나는 글자 같으면 신라로 끝나든 시작하든 다 같은 말이고, 그럼 포함하는 글자도 있겠죠. 포함하는 글자. 그럼 여기다 신라라고 쓰면 어떻게 돼? 신라가 글자가 포함된 건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예문을 바꿀게요. 예문을 바꿀게. 자, 필터를 해제하세요. 필터를 해제하세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조선시대 때 만든 탑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필터에 가서 탑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시대 가서 조선을 선택하면 조선시대 탑이 나오죠. 두 번을 해야죠. 두 번을. 분류가 탑인 거를 선택하고 시대가 조선인 걸 선택해야죠. 자, 그러면 탑이든 조선시대든 어떻게 해요? 해보세요. 탑이든 조선시대든. 아까는 조선시대 때 만든 탑만 찾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조선시대에 만든 것도 상관없고 시대에 상관없이 탑이어도 상관없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한번 찾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분류에 가서 내가 탑이라고 선택하면 순간 탑이 아니면 다 사라져요. 그럼 아까 조선시대라고 써있던 것 중에 탑이 아닌 뭐도 있었잖아요. 계속 사라진다고. 그러니까는 조선시대에 만든 탑을 선택하는 방법은 되지만 조선시대에 만들었거나 탑이거나 이런 거는 못 만들어요.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옆에다가 여기다가 분류 여기 시대라고 써보세요. 이렇게 분류하고 시대를 써보세요. 글자를 잘못 쓰시면 안 돼. 글자가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궁서체든 뭐 20포인트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분류라는 두 글자가 이 원래 있는 글자랑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시대라는 글자도 시 한 칸 띄고 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붙어 있어야 돼.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A 두 개를 분류하고 시대를 복사해서 붙이면 어떨까? 똑같잖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전 조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분류라고 쓰고 시대라고 썼잖아요. 시대라고 썼는데 잘못 써서 잘못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큰일 나. 이러면 큰일 나.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다? 얘를 분류하고 시대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누르면 똑같이 붙었잖아요. 테두리 선이든 색깔이든 글자든 이게 제일 편하다고. 자, 그 다음 자, 여기다가 아까 탑이라 그랬죠. 탑 여기다 조선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쓰라는 거지.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쓰면 뭐냐면 조선시대 때 만든 탑이란 뜻이에요. 이 글자가 이 분류가 앞에 있던 아니면 이 분류라는 글자를
이 뒤로 이렇게 시대하고 분류가 서로 바뀌어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건 상관이 없고, 탑이라는 글자와 조선이라는 글자가 같이 한 줄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뭐다? 분류가 탑이면서 시대가 조선시대인 거, 이런 걸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 있던, 얘가 내려가 있던 줄이 서로 다르죠. 이렇게 만들면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분류가 탑이던 이런 뜻이야. 얘가 같은 줄에 붙어 있으면 뭐다? 탑이면서 조선시대 거, 이런 뜻이고, 줄이 다르다 이거, 서로 줄이 다르다 이거지. 이렇게 줄이 다르면 탑이던 혹은 조선시대이던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건을 내가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자, 교재 159쪽. 159쪽 보면 책에 그렇게 써 있죠. 이렇게 조건을 쓰세요 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놔야 돼. 자, 그 다음 볼게요. 160페이지. 잠깐만요 라는 부분에 조건 입력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분류가 탑이다, 시대가 통일신라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뭔 얘기야?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든 탑 이거죠. 이거야. 근데 그 밑에는 뭐예요? 소재지가 서 뭐뭐뭐 구, 소재지가 별표 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헷갈려요. 이게. 자, 보세요. 서 띵띵띵띵 구 이거잖아. 이건 뭔 얘기냐면 다섯 글자인데 앞에는 서고 뒤에는 구야. 그러면 이거 봐. 서, 대, 문, 구. 안 되네? 서, 대, 문, 구 하면 네 글자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되나? 만약에 이런 거라면 뭐가 있을까? 서울 한 칸 띄고 중구. 서울 특별구? 근데 특별시지. 만약에 서서문로구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 하여튼 다섯 글자 중에 가운데 세 글자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고, 하여튼 첫 글자는 서고 마지막 글자는 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별표군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이건 뭔 얘기냐면 마지막 글자가 군으로 끝나는 경우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까? 군별표는 뭐야? 군으로 시작하는 경우. 별표는 뭐냐면 아무거나 다 라는 뜻이에요. 아무거나 다 라는 뜻입니다. 별표 군, 그럼 뭐다? 군으로 끝나는 거. 군별표는 뭐다? 군으로 시작하는 거. 그럼 이건 뭘까? 가운데가 아니고요. 군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니까는 군경 합동수사대 이것도 되고, 잘생겼군 이것도 되고, 경상남도 무슨 군 뭔동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앞 글자는 뭐로 시작해도 되고 뒷 글자는 뭐로 시작이 되는데, 하여튼 군이라는 글자가 끼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잘했군, 잘했어 이것도 되고. 지금 160페이지 보시면은 소재지 첫 번째 글자가 서이고 다섯 번째 글자가 구인 글자. 물음표. 그 다음에 별표 구는 뭐야? 군이라는 글자로 끝나는 경우 이런 거야, 그랬죠? 거기에 제가 추가 두 가지를 더 해드렸어요. 예. 그러니까는 엑셀을 배워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알아야 엑셀에서 경우를 내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본래 엑셀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본래 컴퓨터에서 나왔던 본래 기능이에요. 물음표는 한 글자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물음표를 쓰면 뭐야? 세 글자란 뜻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면 뭐가 돼? 아무거나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까? 사람 이름 중에 이거는 뭐야? 김씨. 김씨성을 가진 사람 다 나와라는 거지. 김, 수한, 뭐 거북이 이런 거.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건 뭐야? 외자인데 외자야 외자. 김씨성을 가진 외자 이름을 찾는 거죠. 김훈, 뭐 김박, 뭐 김송 이런 식으로 두 글자 중에서 첫 글자만 김인 거고, 이거는 뭐야? 첫 글자는 김이고 나머지는 뭐 10글자가 오든 100글자가 오든 하여튼 앞으로 김만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와일드 카드라 그래요. 이거 와일드 카드. 우리 컴퓨터 용어로 와일드 카드라고 불러요. 뭐를? 별표랑 물음표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와일드 카드가 뭐냐 하고 했더니 알아들어.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줄 알아. 그러면 컴퓨터를 잘하는 거예요. 이 와일드 카드는 최초에 지구상에 처음에 컴퓨터가 등장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나왔던 원리예요. 근데 마우스가 생기면서 뭐를 클릭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본래 키보드로 쓸 때는 다 써야 돼 이거를. 그래야 편해. 그런데 이제 이게 엑셀에 와서 뭐를 찾을 때 이 와일드 카드를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자, 이어서 해볼게요. 이제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딱 눌러보면 이 책 끝나. 오늘 이 책 끝나. 안 그래도 끝나는 건데 뜸을 들였죠. 자, 보세요. 원데이터가 여기 있고 조건이 여기 있어요. 원데이터가 여기 있고, 이게 뭐 필터가 걸려있든 안 걸리든 상관없어요. 원데이터가 있고 조건이 있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면 안 되고, 원데이터가 있는 데를 클릭해 놓으세요. 원데이터가 있는 데를 클릭해 놓으시고, 필터 옆에 보면 고급이라고 있어요. 고급. 그 깔때기 그림의 필터는 자동 필터라 그래요. 이건 자동 필터라고 부르고, 그 옆에 있는 고급이 되어 있는 깔때기는 고급 필터라 그래요. 눌러보세요. 고급 필터를 누르면 메뉴가 떠요. 자, 목록 범위가 목록 범위를 지정해 줬어. 알아서. 이 데이터 중에서 조건 범위 클릭하세요. 여기 조건 범위. 조건 범위라고 하는 네모 박스 있죠? 여기 클릭하세요. 조건이 어디 있니? 묻네. 조건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뭐. 여기가 조건이죠? 그럼 드래그 하시면 돼. 자, 원래 데이터가 이만큼 있어. 몇백 줄, 몇천 줄이 있는데 그 중에 저렇게 내가 조건을 만들었거든. 그 조건만 어떻게 하려고? 다른 데다가 걸러낼 거야. 복사. 현재에서 걸러내는 거는 쉬운 거니까 다른 장소에 얘를 걸러서 출력할 거라고. 근데 복사 위치가 지정이 안 돼 있죠. 복사 위치. 복사 위치 빈 칸에다 클릭하고 A의 20번째 선택해 보세요. B의 20번째. B의 20번째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마우스로 B의 20번째를 클릭하면 여기 글자가 찍혀요. 알아서. 확인. 그러면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탑이든 하고 나와. 이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걸러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분류가 탑이고 시대가 조선인 거를 이렇게 같은 줄에 쓰면 어떻게 돼요? 조선시대 때 만든 탑이잖아. 탑. 이렇게 써놓고 나서 또 고급 필터를 해봐도 되고. 자, 보세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제가 조건을 여기 있는 거를 위로 올려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고급에 가서
조건 범위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이만큼 돼 있었는데 이제는 요만큼만 해야지. 이렇게 잡으면 밑에 비어 있잖아. 그럼 꽝이야, 꽝. 요만큼만 쓰는 거야, 요만큼. 그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죠. 근데 복사를 어디다 할 거냐면 기존에 20번째는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찍어봐야지. 여기다 따로 출력해봐야지. 그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 자, 보세요. 조선시대 만든 탑은 하나밖에 없잖아. 아까는 조건이 조선시대이면서 탑인 거고, 종종 조선시대이거나 탑이거나 이런 거고, 방금 전에 한 조건은 뭐예요? 조선시대 때 만든 탑이잖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업무상에 가시면 자동 필터도 많이 해요. 내 거래처 중에 예를 들어서 어디 거래처 것만 봐라 그러면 나머지는 가려지고 내가 원하는 거래처만 쫙 보이잖아요. 그게 자동 필터지. 근데 그 중에 뭐만 걸러내고 싶어 또 따로 조건을 걸어서 그때는 고급 필터로 하는 거고. 우리 책에 있는 정도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거? 고급? 자, 보세요. 지금 결과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결과를 지우셔도 되지. 지우실 때는 이렇게 블럭 잡는 게 아니고 여기 숫자 있잖아, 숫자. 17번, 18번, 19번, 20번 숫자 있잖아요. 그 숫자를 블럭 잡아서 삭제하면 다 사라지거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원본이 여기 있고 조건이 여기 있고, 그럼 이 원본에 맞는 조건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따로 출력하겠다 이거지. 이렇게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조건을 미리 만들어야 돼. 아까는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지금은 조건을 다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급에 가야지. 어디다 놓고? 원본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 그럼 자동으로 원본을 잡았고, 자, 조건 범위는 어디라고? 아까는 조건 범위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 조건 범위를 다시 바꿔줘야지. 얘를 지워버리고 다시 조건을 걸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은요 나머지는 다 가려져요. 현재 위치에서 필터링을 해버린다 그랬잖아. 다른 장소에 출력을 해야지. 다른 장소에서 클릭한다고, 복사한다고 선택을 하고, 그럼 복사 위치가 있잖아. 복사 위치에다가 여기 뭐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원본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오른쪽에 맞는 요 조건 있잖아. 요 조건에 합당하는 것들만 따로 여기다가 출력해라 이런 얘기지. 확인 누르면 결과만 나왔단 말이야. 안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말씀하세요. 잠깐 제가 확인해 드리러 갈게요.